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미얀마 예전에 버마라고 불렀던 나라인데요. 여기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군사 정권에서 신임하다가 민주화가 조금씩 진행되는 것 같은데 단박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 나라가 됐는데요. 어제가 2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또 민주화를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미얀마의 양곤 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최재희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은 고려대학교 아시안 센터에 계시다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곤 대학이 이 양곤 미얀마 수도에 있는 그러니까 뭐 행정수도는 따로 있겠지만 네, 가장 큰 대학. 네, 맞습니다. 네, 한국의 서울대학, 뭐 일본의 도쿄대학 같은 곳인 거죠. 네. 네. 거기서 박사 과정을 밟고 계셨다고요? 네, 제가 2018년도 6월에 입학을 해서 네. 박사 논문만 쓰면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2021년도 2월 1일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네. 현재 미얀마 교수님들, 학생들과 한뜻을 하기 위해서 등교 거부 CDM을 통해서 학업 중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재작년 2월 1일 그러니까 네. 쿠데타가 일어나는 날 미얀마에 계셨던 건가요? 저는 코로나를 피해서 잠깐 한국에 귀국해서 네. 논문 자료 같은 걸 준비하고 있다가 돌아가려는 찰나에 쿠데타가 터져서 못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쿠데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네. 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수들도 거부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를 예를 들자면 네. 저희 과 교수님들은 전원 거부를 하셨고요. 그중에 한 분은 이제 CDM이라고 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시는 리더 교수님이셨는데 네. 3년 징역형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최근에 2년 조금 지나서 운이 좋게도 이제 풀려나셨거든요. 근데 2년 만에 풀려난 게 운이 좋은 거군요. 네. 네. 전공은 뭘 하셨어요? 저는 미얀마에서? 오리엔탈학과 전공했습니다. 오리엔탈학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말로는? 미얀마에서는 사실 미얀마 불교 문화 역사를 배웠고요. 네. 미얀마 불교 문화 역사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양곤대학이나 뭐 이런 곳에는 한국 학생들이 꽤 있나요? 학부생들은 이제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친구들이 네네. 이제 교환학생으로 한 20명 정도 오는 친구들은 있고요.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주정권에서 수학할 때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최초의 박사과정 뭐 한국인 학생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나요? 문민정부 시기에 네. 뭐 문민정부 시기가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엔 또 있었나 보죠? 지금 이제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입학하신 분들도 조금 계셔가지고요. 네. 있군요. 네. 그럼 미얀마에는 어느 정도 사셨습니까? 저는 17살 때부터 미얀마 유학을 준비해서 네. 2018년도에 미얀마에 가서 2년 반 정도 거주를 하다가 이제 못 돌아가게 되었어요. 네. 17살이면 고등학교 시절일 텐데 일찍이 왜 미얀마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유학 준비까지 하셨을까요? 저희 외삼촌이 이제 88년도 8월 8일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한국에 망명하신 NLD 분들이랑 교류를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좀 운이 좋게 삼촌 덕분에 미얀마 NLD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때부터 미얀마 전문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운이 좋게도 2015년도에 미얀마 민주화가 됐었고 제가 2018년도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약간 전문 용어가 하나씩 나와서 그런데 네. 8888이라는 건 1988년 8월 8일에 벌어진 민주화 투쟁인데 팔자가 많이 나와서 흔히 8888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다음에 NLD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지도자로 있는 내셔널 맞아요. 민족해방 민주주의 전선 뭐 이런 겁니까? 네, 하여튼. 내셔널 리그 폴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NLD 줄여서.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17살부터 준비하셨고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쿠데타 이후에 국립대학 양곤대학 국립대학이죠. 네. 국립대학의 교수들까지 수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 상당히 강도 높은 저항
것 같은데요. 그럼 군부의 뭐 어떤 공격 또는 군부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미얀마 군부 정권 아래에서 이제 네. 군부와 조금 결탁해서 수업을 나가시는 교수님들이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수업을 거부하시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냥 민주화 될 때까지 우린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지금도요? 2년 동안? 네, 저희 교수님도 고향으로 돌아가셨고요.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신 교수님도 민주화 되기 전까지는 펜을 잡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도 오랫동안 민주화 투쟁을 했던 나라인데 네. 강제로 군부에 의해서 해직된 교수는 꽤 있었지만 스스로 교수직을 그만두고 군부 정권 아래서는 뭐 난 교수로 살지 않겠다, 펜을 잡지 않겠다 이런 분은 얼핏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굉장히 단호하고 대단한 입장을 갖고 계시네요. 또 뭐 행방불명 된 사람도 있다. 군부가 뭐 못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예를 들자면 네. 저는 미얀마 유학 시절에 NLD 경제연구소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NLD는 그러면 민주화 이후에는 버마에서 일종의 정당 역할을 했던 거군요. 네, 여당 네, 역할을 네, 했었고요. 여당. 네. 그 원로 의원이자 제가 미얀마 양아버지로 이제 지내던 분 원로 의원님은 네네. 이제 태국으로 망명하셔서 이제 조금 숨어서 지내시고 도망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 직접적인 연락은 할 수 없고 우회적인 연락을 통해서만 이제 살아계신지 여부를 알 수 있고요. 또 제 친구 중에서는 직접 이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내 목숨 하나 바치겠다 정말 이런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PDF 시민군에 직접 들어간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연락이 오면 전 너무 행복하고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죽었을까 봐. 네, 조금. 그럼 희생되신 분들도 꽤 있는 건가요? 미얀마 군부 정권이 정말 악랄한 게 네. 그 몇십 년 만에 사형 집행을 다시 했어요. 네. 이번에 민주화 운동하셨던 분들 중에 4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셔서 아이고. 네, 조금 그날은 많이 울고 미얀마 분들이랑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가슴이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같이 지내던 친구랑 오빠나 삼촌 같은 분들을 잃은 느낌이어서요. 네. 네. 근데 미얀마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같은 경우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런 국제사회 관심이 미얀마 상황을 풀어가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나 보죠? 지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네. 미얀마 내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많은 관심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네. 네. 한국과 미얀마는 여전히 수교적인 상태죠.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국이랑 미얀마 국민들의 관계는 좋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미얀마 국민들은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얀마 국민들은 한국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래요? 네, 민주화 지지를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쿠데타 터진 이후에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민주화가 되고 나면 한국에 꼭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유학을 오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국이 이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을 도와줬나요? 처음 쿠데타 발발 직후에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을 했었고 네. 또 그리고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정부 뭐 대통령실에서 트위터에 이렇게 메시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외교부 성명을 문재인 내준다든지 정부 때? 네. 그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미얀마 친구들 비자 문제도 약간 연장을 해줬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미얀마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국민들은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얀마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사실은 전 정권보다는 조금 네.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현 정부에서는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뭐 남의 나라여서 사실 저희가 매일처럼 관심을 갖지 못하는데 벌써 2년이 됐고 또 결정적인 어떤 국면 같은 게 보이지 않는데 그럼 군사 정권이 장기화되는 겁니까?
아쉽게도 저도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현재 미얀마 군부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쟁하시는 분들은 시민군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해외 여론을 이렇게 모으는 유학생들이나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나 시발점이 생기면 미얀마 군부 정권은 한순간에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민주 또는 반민주적인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힘을 갖는 건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현재 민주 진영 쪽에서는 네. 원래는 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는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도 군대를 조직하겠다. 우리도 엄연히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서 정말 미얀마 국민들을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PDF 시민방위군을 조직했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만 실제로 군대라는 게 목숨을 내놔야 되고 또 엄청난 희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크군요. 미얀마 분들은. 미얀마 친구들이 저에게 해줬던 말들 중에 가장 충격받았던 건 이번 대에 우리가 이걸 끊지 않으면 내 자식들에게 끔찍한 군부 독재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때에. 네. 아이고 참. 근데 우리 같은 아시안이고 또 방금 우리 최재희 말씀 들어보면 한국을 되게 좋아하고 우리가 미얀마 좋아하는 것보다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게 더 많고 큰 것 같은데 자, 한국 시민들 입장에서 아유 미얀마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특히 5.18을 경험한 뭐 세대나 지역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 우리나라 분들이 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조그마한 관심 그리고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작은 발걸음이 나중에 결국에 이게 좀 큰 바람이 돼서 그분들의 마음에 좀 전달이 되면 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마음 뭐 SNS에 뭐 한마디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격려도 너무 좋고 뭐 네. 아니면 미얀마 친구들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모금 활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잊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부를 해주신다든지 네. 뭐 이렇게 사실 한국 분들 중에서 미얀마 끝났어 민주화 안 될 거야 민주화 연구해봤자 민주화 안 될 수 있어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그러한 말을 미얀마 친구들이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저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민주화를 이뤘던 것만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이러한 정신을 조금 전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회가 있는 대로 한국도 어려운 상황을 겪어 왔는데 그래도 넘어섰고 뭐 했던 것처럼 미얀마 분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견뎌낼 거다. 그리고 최재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도 자꾸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가?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뭐 아까 오리엔탈리즘 공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리엔탈 학과 말고 오리엔탈리즘에 기반한 사람들은 아시아는 민주주의를 할 뭐 자질이 안 돼. 뭐 가난한 나라가 뭐 얼마나 민주주의를 하겠어 이렇게 깔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한국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건 뭐 시궁창에서 뭐 장미꽃 피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듣기도 하고 상처도 받았는데 하여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저는 미얀마 군부 정권과 2008년에 있는 헌법에 네. 지금의 악순환이 반복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2008년도 미얀마 헌법에 이제 모든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2015년도에 민주화 정권을 이양해주는 척을 하면서 다시 2021년도 2월 1일에 사실은 그 2020년도에 총선거가 있었을 때 NLD가 다시 압승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군부 정권이 사실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대통령직을 나에게 달라라고 했는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다는. 나에게 달라 하면 줘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거절을 하고
나서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네. 이제 2008년 헌법에 모든 트릭을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어떤 식으로요?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했을 때는 이제 군부가 통치를 할 수 있다. 2년 동안 네네. 이러한 악법이 있었기 그럼 때문에 2년 동안 군부가 네. 통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끝났잖아요. 2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이제 다시 하는데 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인 뭐 정권을 창출할 것이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이번에 다들 선거 거부를 할 예정입니다. 선거는 언제 열립니까? 6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이를테면 총선이 열리는 겁니까? 네, 다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이러려고 하는데 미얀마 국민들은 선거를 하지 않겠다. 그럼 네. 쿠데타 이전에 여당이었던 NLD 같은 경우도 이번 총선에 참여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네. 아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님도 선거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아웅산 수치는 구금되어 있는 거죠? 네, 감옥에 구금되어 계세요.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하여튼 미얀마 분들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마음 또 구체적인 이 마음들이 좀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최재희 고려대학교 아시안센터 연구원 랑곤대학의 최초의 한국인 박사과정 수험생 과정생과 인터뷰를 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께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 청취자분들께서 계신 자리에서 미얀마를 위해서 작은 마음을 내주셔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도 전 정말 작은 걸음이자 큰 힘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서 주기적으로 미얀마 민주화에 관한 거에 대해서 다뤄주시면 조금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잊지 않고 미얀마 민주화를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미얀마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자원을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제 군부와 결탁해서 자원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때 포스코 얘기도 있고 혹시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건가요? 90년도에 대우가 진출을 하면서 네네. 이제 가스권을 땄다고는 저도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 민주정권에서는 포스코를 나쁘게 보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까? 이제 그 당시 미얀마에 진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군부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쿠데타가 터진 이후에는 이제 갑자기 또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면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기업이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갖고 계셨고요. 그 전까지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악감정을 갖고 있거나 민주 정권에서도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자원도 중요하지만 한국 기업도 네. 한국 사람들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염원하고 또 미얀마 국민들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한국의 대기업들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군요. 네.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미얀마 국민들이 너무 아프지 않고 너무 고통받지 않고 빨리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최재희 고려대학교 아시안센터 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